내 귀하디귀한 손주들 입에서 감히 민서 아닌 다른 여자를 엄마라 부르는 소리. 내 두 눈 시퍼렇게 뜨고는 결코 들을 수 없네. 박정수 여사는 한동석이 어떤 여자를 만나든 상관없다며 쿨한 척했지만 그 상대가 마광숙이라는 순간 태도가 돌변했죠. 막걸리나 빚는 여자를 재계 중심에선 LX 호텔 회장 곁에 세우는 것. 그건 그녀에게 모욕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날 박정수의 오만한 고집을 단숨에 흔들어 놓은 운명 같은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으니 바로 그녀가 그토록 찾고 싶어 했던 청년, 오강수였죠.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건넨 오강수의 한마디가 박정수의 굳은 마음을 확실히 움직였다는 것인데요. 과연 박정수가 어떻게 두 사람의 재혼을 허락하게 되는지 그 반전의 순간이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박정수는 마치 준비라도 해온 듯 차갑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는 그쪽한테 어울리는 자리가 아니에요. 박정수 여사에게 사랑하는 딸 민서의 죽음은 여전히 끝나지 않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딸을 떠나보낸 그날 이후로 동석이 딴 사람과 다시 행복해지는 걸 바라지 않았습니다. 마치 그 슬픔을 함께 나눠 짊어진 사람처럼 누구도 그 빈자리를 대신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었던 겁니다. 마광숙은 미소를 잃은 채 눈을 크게 떴다가 천천히 감았습니다. 다시 뜬 그녀의 눈은 어딘가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때 마침 한동석은 식당 밖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고 그 짧은 공백이 두 사람 사이에 차디찬 침묵을 만들었죠. 마광숙은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자리가 단순한 연애의 자리가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실감했습니다. 고개를 숙인 건 단순한 민망함이 아니라 그녀 나름의 자존심이 꺾이는 순간이었죠. 마광숙은 고개를 숙이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급한 전화가 와서 먼저 일어나야 할 것 같아요. 박정수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예상했던 반응이라는 듯이 말이죠. 마광숙은 자리를 정리한 뒤 조심스럽게 일어나 식당을 나섰습니다. 잠시 후 돌아온 한동석은 광숙이 자리에 없는 걸 보고 바로 물었죠. 광숙 씨는 어디 가셨습니까? 박정수는 물을 한 모금 마시며 말했습니다. 급한 전화가 왔다더니 그냥 나가더군. 기분이 좀 상했나 보지? 광숙 씨가 기분이 상할 일이 있었나요? 그건 자네가 더 잘할 텐데? 잠깐의 침묵이 흐르고 한동석은 눈빛을 가다듬고 박정수를 바라봤습니다. 혹시 광숙 씨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했지. 민서 대신 누굴 받아들인다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지 않나. 아무나 그 자리에 앉히고 싶진 않더군. 광숙 씨는 민서를 대신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럼 더 문제네. 민서 발 뒤꿈치라도 따라가면 조금은 이해라도 하겠는데 그 여잔 민서랑 달라도 너무 다르더군. 한동석의 눈빛이 차분하게 식어갔습니다. 장모님, 그 사람 절대 가벼운 사람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땐 그 누구보다 진중한 사람이에요. 그 자리를 욕심내지도 않았고요. 박정수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욕심 없다는 사람이 어느새 자네 아이들까지 품으려 하잖아. 그게 더 무서운 거야. 남모르게 천천히 잠식하는 거. 한동석은 알고 있었습니다. 박정수의 반대가 단순한 오지랖이 아니라 세상을 떠난 딸을 향한 애증 섞인 집착이라는 것을. 하지만 그 마음에 얽매여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소중한 인연까지 외면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동석은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천천히 박정수를 응시하며 입을 열었습니다. 장모님, 민서가 그렇게 되고 나서 자그마치 15년이란 세월을 혼자 살았습니다. 시간이 날 때마다 민서가 잠든 납골당에 가서 안부 인사를 전했고요. 매일 밤 매 순간마다 하늘에서 보고 있을 민서를 생각하면서 결이와 보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이상 제가 뭘 더 어떻게 하라는 말씀입니까? 재혼은 안 된다고요? 아니요, 저는 해야겠습니다. 박정수는 물잔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자네 지금 내 말을 무시하는 게가? 재혼은 절대 안 된다고 내 분명히 말했네. 늦은 밤, 마광숙은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서 수박을 먹고 있던 공주실이 벌떡 일어나 두 눈을 반짝이며 마치 기다렸다는 듯 달려왔습니다. 왔구나. 한 회장 장모라는 분. 잘 만나고 왔어? 너 보자마자 그냥 흠뻑 빠지신 거 아니야? 맞지? 맞다고 해봐 얼른. 공주실의 말에는 기대와 설렘,
그리고 딸의 표정 하나하나를 살피며 재빠르게 반응하려는 호들갑스러운 궁금증이 그대로 묻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광숙은 아무 말 없이 가방만 조용히 내려놓고 목덜미에 맺힌 땀을 손등으로 훔치며 거실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표정도 말투도 평소와는 좀 달랐고 그녀의 느릿한 걸음엔 무언가 마음을 짓누르는 듯한 기운이 묻어나 있었죠. 공주실은 눈을 찌푸리며 다시 다가섰습니다. 왜 그래? 얼굴이 왜 그렇게 굳었어? 어디 아파? 마광숙은 괜히 웃어보려다 말고 고개만 살짝 끄덕였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뭐가 괜찮아 보여야 괜찮다고 하지. 입술이 다 말랐잖아. 눈은 또 왜 그렇게 붉어? 공주실은 급히 주방으로 달려가 찬물을 한 컵 따라왔고 광숙은 그 물을 조용히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는 그제야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람 장모님이 내가 마음에 안 드시나 봐. 광숙은 잠시 말을 멈추고 고개를 천천히 떨구었습니다. 내가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공주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무슨 자리에 어울리지 않아? 민서 씨, 그러니까 동석 씨의 전처. 그분이 있던 자리. 아이들 엄마 자리, 동석 씨 곁. 그 모든 자리에 나는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래. 공주실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마광숙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엔 다 헤아릴 수 없는 슬픔이 깃들어 있었죠. 내가 감히 그 자리를 넘보면 안 되는 사람이라는 눈빛이었어. 마광숙은 작게 웃으려 했지만 그 미소는 오히려 더 안쓰러웠습니다. 근데 그 말 들으면서 내가 화를 낸 것도 아니고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일어난 거야. 그리고 나니까 내가 너무 작아 보이더라고. 그 말을 듣고 있던 공주실의 손이 부르르 떨렸습니다. 말없이 광숙의 옆에 앉은 그녀는 딸의 손등을 꽉 붙잡았습니다. 넌 그런 말 들을 사람이 아니야. 광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주실은 한숨을 깊이 내쉬더니 이내 어딘가 단단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니, 엑스장모가 무슨 자격으로 미주알 고주알 참견하는 거야? 안 되겠어. 내가 그 여자를 직접 만나봐야겠어. 광숙은 고개를 번쩍 들었습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 그냥 모르는 척 해줘. 아니, 우리 딸 눈에서 눈물 쏙 빼놓게 하는데 내가 모른 척하라고? 내가 그런 엄마야? 딸이 자랑스러워서 미칠 지경인 이 엄마가 입 꾹 다물고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 공주실의 눈동자는 이글거렸습니다. 그녀는 이미 마음을 정한 눈치였고 마광숙은 그런 엄마를 더 이상 말릴 힘조차 없다는 듯 고개를 돌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LX 호텔 회장실. 공주실이 조심스레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류를 정리하던 한동석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어쩐 일로 연락도 없이 오셨어요? 공주실은 싸늘한 표정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한 회장, 우리 광숙이 눈에서 눈물 쏟게 할 건가? 그 말에 동석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떨궜습니다. 공주실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엔 억눌린 속상함이 고스란히 묻어나 있었죠. 자네 장모란 사람, 왜 우리 광숙이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야? 한동석은 입술을 꾹 다문 채 그저 조용히 숨만 내쉬었습니다. 아니 막말로 자네가 먼저 우리 광숙이 좋아했잖아. 광숙인 처음부터 부담스러워했어. 회장이니 뭐니 괜히 주눅 들어서 몇 번이나 뒤로 물러섰다고. 근데 자네가 계속 다가가고 기다리고 결국 마음 열게 만든 거잖아. 안 그래? 공주실의 눈빛이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그 장모란 사람이 그 자리는 네가 넘볼 때가 아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도 가만히 있었단 말이야? 동석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공주실의 속을 더 뒤집어 놓았죠. 우리 광숙이 어젯밤에 이불 뒤집어 쓰고 소리 죽여서 펑펑 울었다고. 공주실은 한숨을 길게 내쉰 뒤 목소리를 조금 낮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장모란 사람이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눈치 주고 헛소리하면 자네는 그때도 또 그렇게 가만히만 있을 건가? 한동석은 그제야 조용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요, 어머님.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말을 덧붙였습니다. 제가 광숙 씨에게 먼저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께도 다시 말씀드릴게요. 꼭. 공주실은 그 대답을 듣고 잠시 한동석을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내 딸, 더는 상처받는 일 없게 해줘. 이건 부탁이 아니라 경고야. 공주실이 회장실을 나서자
남겨진 한동석은 한동안 조용히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엇갈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 그의 핸드폰 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오늘 별일 없으면 일찍 퇴근하지. 자네하고 아이들에게 할 말이 있네. 박정수의 낮고도 단호한 목소리. 한동석은 통화를 마치고 천천히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그는 마광숙을 지키기 위해 한 번 더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정수는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고 LX 호텔 스파를 찾았어요. 최고급 아로마 마사지를 받으며 잠시 눈을 감았지만 한동석과 마광숙, 그리고 세상을 떠난 딸 민서에 대한 생각은 도통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죠. 마사지를 마치고 라운지에 앉아 따뜻한 차를 마시던 박정수는 멀리서 익숙한 얼굴을 보게 됩니다. 캐주얼하면서도 감각적인 옷차림의 오광수였어요. 박정수는 자신도 모르게 오광수에게 시선이 고정됐죠. 왠지 모르게 낯설지 않은 뒷모습. 그의 밝은 미소와 활기찬 걸음걸이를 보며 박정수는 문득 잊고 지냈던 어떤 날의 기억이 섬광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1년 전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던 날이었어요. 그녀는 급하게 차를 몰다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을 뻔했죠. 차는 크게 흔들렸고 공포에 질린 박정수는 핸들을 놓칠 뻔했습니다. 그때였어요. 마치 작전을 수행하듯 어디선가 나타난 오토바이 한 대가 그녀의 차 옆으로 바싹 붙었습니다. 빗속에서 온몸이 젖은 채 헬멧 속에서도 강렬한 눈빛이 느껴지는 젊은 남자가 능숙하게 손짓하며 필사적으로 그녀의 차를 갓길로 유도했죠. 그의 움직임에는 한치의 망설임도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마치 특수훈련이라도 받은 듯한 침착하고 정확한 움직임이었어요. 차량이 안전하게 갓길에 멈춰서자 그 남자는 사라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정수는 떨리는 손으로 창문을 내렸죠. 정말 고맙습니다. 빗물에 흠뻑 젖은 얼굴이었지만 청년은 그녀에게 옅은 미소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만 살짝 끄덕이며 다시 오토바이 시동을 걸고 빗속으로 사라졌죠. 그의 맑은 눈빛과 당당한 얼굴은 비록 짧은 순간이었지만 박정수의 뇌리에 강하게 박혔습니다. 그의 정확한 수신호와 위기 상황에서의 놀라운 침착함은 그 남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인상을 주었어요. 그날의 아찔했던 기억과 함께 자신을 구해준 청년의 그 맑은 눈빛과 선한 얼굴이 박정수의 뇌리를 스쳤습니다. 그리고 지금 눈앞의 오광수에게서 그와 똑같은 눈빛과 얼굴을 발견한 거죠. 박정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어요. 그녀는 차분히 자리에서 일어나 오광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잠시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만. 오광수는 갑자기 자신에게 말을 거는 박정수에게 의외라는 표정으로 돌아봤어요. 네, 말씀하세요. 박정수는 다시 한번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혹시 1년 전쯤에 비 오는 날, 이 근처 도로에서 차 사고 날 뻔한 사람을 도와준 적 있으신가요? 오광수는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그제야 박정수의 얼굴과 당시 상황이 머릿속에서 연결되는 듯 했습니다. 아, 네. 그때 차가 미끄러지길래 위험해서 잠깐 도와드렸죠. 혹시 그때 그분이 할머니셨어요? 박정수의 얼굴에 미묘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놀라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안도감. 그녀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오광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그때 그 청년이었군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때 덕분에 제가 살았어요. 그때 그 능숙한 움직임에 혹시 특수부대라도 나오셨나 했더니 오광수는 쑥스러운 듯 머리를 극적였습니다. 아, 네. 제가 예전에 UDT에서 특수훈련을 좀 받아서요. 별 말씀을요.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는데요, 뭐. 박정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UDT라니. 그녀는 오광수의 말에서 왠지 모를 든든함과 신뢰를 느꼈어요. 자신을 구해준 생명의 은인이 이렇게 늠름한 젊은이라니. 게다가 특수부대 출신이라니. 어쩐지 그때 움직이는 게 예사롭지 않더라니. 바로 그때 멀리서 한봄이 밝은 얼굴로 뛰어왔습니다. 그녀는 오광수를 발견하고는 반가움에 소리쳤죠. 강수 씨, 여기 있었네요. 한봄은 오광수 옆에 서 있는 박정수를 보고는 눈을 깜빡였습니다. 할머니도요? 두 분이 어떻게 같이 계세요? 박정수는 오광수와 한봄을 번갈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두 사람이 아는 사이야? 내 할머니 강수 씨도 LX 패션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리고 강수 씨는 아빠 여자친구의 시동생이고요. 강수 씨, 이분은 저희 외할머니세요. 한봄의 천진난만한 설명에 박정수는 살짝 당황했지만 이내 부드러운 눈빛으로 오광수를 바라봤어요. 그제야 오광수가 마광숙의 시동생이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됩니다. 자신을 구해준 청년이 바로 마광숙의 시동생이라니. 오광수 역시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수는 오광수를 보며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그는 자신을 구해준 UDT 출신 생명의 은인이자 이제는 한동석의 연인 마광숙의 가족인 특별한 존재가 된 거죠. 강수 씨, 잠시 저와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박정수와 오광수는 조용한 라운지 구석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박정수는 오광수에게 따뜻한 차를 권하며 말을 시작했어요. 그녀는 마광숙과 한동석의 관계에 대한 자신의 우려를 조심스럽게 털어놓았습니다. 특히 민서의 빈자리에 대한 집착과 마광숙이 그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자신의 생각들을 말이죠. 오광수는 박정수의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이야기가 끝나자 조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죠. 여사님, 제가 여사님을 구해드렸던 날 여사님은 저에게 고맙다고 하셨죠? 저는 그때 여사님이 어떤 분인지 전혀 몰랐어요. 그냥 위험에 처한 분을 도와드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죠. UDT에서 훈련받을 때 늘 배우는 게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움직여라였거든요. 그의 시선이 박정수에게 향했습니다. 형수님도 마찬가지예요. 형수님은 저희 큰형이 돌아가신 후 저희 내형제와 독수리 술도가를 위해 정말 모든 걸 바치셨어요. 저희는 형수님이 아니었으면 아마 다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형수님은 저희에게는 가족 그 이상이에요. 오광수는 박정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형수님은 한 회장님을 만났을 때도 처음엔 회장님이라는 부담감 때문에 망설이셨어요. 저희 형수님은 절대 남의 것을 탐하거나 다른 사람의 자리를 넘보는 분이 아니에요. 그저 자신의 행복을 찾고 싶어 하시는 것뿐이에요. 그리고 저희는 형수님을 응원해드려야 한다고 생각해요. 박정수는 오광수의 진심 어린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오광수의 눈빛에서 마광숙에 대한 깊은 존경과 애정을 느꼈어요. 그리고 그가 자신을 구해줬던 그날의 순수한 마음과 지금 마광숙을 변호하는 마음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군다나 자신을 위험에서 구해준 영웅이 이렇게 진심으로 말해주니 그 무게감이 달랐죠. 오광수는 박정수의 표정을 살피며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여사님, 한 회장님도 형수님도 모두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사님의 아픔은 이해하지만 그 아픔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행복까지 막아서는 건 너무 가혹한 일 아닐까요? 박정수는 오광수의 말에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굳게 닫혀있던 문이 오광수의 진심 어린 말과 과거의 인연, 그리고 그의 특별한 배경으로 인해 조금씩 열리는 듯 했습니다. 그날 저녁 한동석의 집 식탁에는 묘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박정수 여사가 먼저 도착해 식탁에 앉아 있었고 곧이어 한동석이 결의와 보미를 데리고 들어왔죠. 아이들은 할머니의 평소와 다른 근엄한 분위기에 잔뜩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한동석 역시 오늘 저녁 박정수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고요.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박정수는 와인잔을 천천히 들었다가 내려놓고는 결의와 보미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여전히 단호했지만 이전과는 다른 설명할 수 없는 온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결의, 보마, 할머니가 오늘 너희 아빠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 너희도 잘 들어야 해. 아이들은 서로의 눈치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박정수는 한동석에게 시선을 돌렸습니다. 한동석은 침착하게 그녀를 마주보았습니다. 한서방, 내가 지난 시간 동안 너무 민서 생각만 했던 것 같네. 한동석은 예상치 못한 이야기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결의와 보미도 할머니의 말에 귀를 쫑긋 세웠죠. 박정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마침내 결단을 내린 듯한 표정으로 한동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자네가 마광숙 씨와 재혼하는 것을 내가 허락하겠네. 그 순간 식탁에는 마치 천둥이라도 친 듯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한동석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눈을 깜빡였고 결의와 보미는 정말요 하며 동시에 소리쳤습니다. 박정수의 입에서 재혼 허락이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었으니까요. 박정수는 아이들을 향해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정말이다, 나도. 이제는 너희 아빠가 행복했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마광숙 씨라면 민서의 빈자리를 채우는 것이 아니라 너희 아빠의 옆자리를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을 거라 생각한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한동석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자네를 너무 힘들게 한 것 같아 미안하네. 그리고 축하하네. 자네의 새로운 시작을. 한동석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는 박정수의 손을 잡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모님, 정말 감사합니다. 결의와 보미는 신이 나서 서로 껴안고 팔짝팔짝 뛰었습니다. 그들에게 마광숙은 늘 밝고 따뜻한 존재였으니까요. 드디어 온 가족이 함께 행복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식탁을 가득 채웠습니다. 박정수는 그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며 흐뭇하게 미소 지었어요. 그녀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얼음 같은 벽이 오광수라는 따뜻한 햇살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이 이야기를 이어나가는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